안녕하십니까. 당독서연구소 박명계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5, 60대가 되면서 대사질환 한두 가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듯이 60대가 넘어가면서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암이 왜 이렇게 많이 암 환자들이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제가 어릴 때에 주변에 암 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변에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비근한 예로 저희 바로 밑에 집에 계신 분도 폐암 4기에 전이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암 환자가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럼 도대체 이 암은 왜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는가?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원인이 일단은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없던 이제 새로운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근데 그러면 수명이 연장된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게, 과거에는 뭐 3, 40대에도 암이 아예 없었죠. 근데 지금은 3, 40대에도 그렇고 암 발생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 플러스 또 하나가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특히 음식 중에서도 에너지 과잉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당신 지금 많이 먹고 있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밥 반 공기도 안 먹고요. 그러는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고 과일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우유를 그렇게 많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먹는 패턴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질환들을 유발하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들을 많이 유발하는데, 그와 더불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 암은 어떤 전쟁이냐? 에너지 전쟁이다. 그러니까 암은 에너지를 줄이면 암은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근데 아이러니하게 병원에 있는 그 종양내과나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 하냐면 잘 먹으라랍니다. 암 환자는 이 항암제, 방사선 이런 거 부작용들을 극복하려면 잘 먹어야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먹고 와.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남아돌게 되면 나는 이미 먹고 남아돌아서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죠. 이 남아도는 걸 다 누가 갖다 쓰느냐? 암이 갖다 쓰는 겁니다. 암이. 그래서 암이 증식하는데, 암은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에너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왜 그러냐? 처음 암이 생겼을 때는 암세포는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하면 좋냐면 갓난아기에다 비유하시면 됩니다. 한 두세 살쯤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세포 증식 속도도 빠르고 성장도 빠르죠. 마치 그런 나이대가 바로 암과 같은 거다. 근데 내 나이는 60, 70. 이미 늙어서 세포가 노화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캔서는 이때 막 내 몸속에 두세 살짜리 이 갓난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은.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를, 내가 남아도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쓴다. 그러면 암을 증식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좀 이제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 애한테 음식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못하겠죠. 그리고 애도 힘이 없어지겠죠. 굶기면 똑같습니다. 암세포를 힘이 없게 만들고 증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재기능을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굶기면 돼요. 굶기면. 근데 문제는 뭐냐? 암이 굶으면 나도 같이 굶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굶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각오를 하면 암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고, 왜냐? 내가 음식을 먹는 양 자체와 에너지 양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암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암 증식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항암제, 방사선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암에 대한 효율이 무지하게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암은 에너지 전쟁이다. 그래서 무조건 암 환자들은 그러면 칼로리를 얼마 중 먹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칼로리가 2000에서 2400kcal를 먹는다는 게 정상적인 건데, 암 환자한테는 저희가 권하는 거는 1004배입니다. 1000kcal 내요. 그 정도면 얼마냐? 하루 한 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끼를 3번에 나눠서 먹는 개념. 이렇게 되게 되면 암 증식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 있고, 그럴 때 방사선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면 암은 잘 죽게 된다. 예를 들면 그러죠. 잘 먹고 이렇게 튼튼한 그 암세포에다가 누가 와서 때리면 조금은 아프겠지만 뭐 금방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 굶어가지고 힘 하나도 없는 데다가 한 대 세게 때리면 잠수하면 죽죠. 그리고 완전히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왜냐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의 방어 능력을 없애는 첫 번째가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거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 환자들이 해야 되는 건 식이요법인데, 암 환자들 식이요법을 보면 이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많은 거 보면 현미 먹어라, 통곡류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드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양을 줄여야 됩니다. 하루에 1000kcal 미만으로 줄이는 그거를 같이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암 환자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줄이게 되면 나도 살이 빠지게 되고 근육도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같이 빠지게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거를 암세포한테 1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먹은 건 내가 다 써가지고 소비를 다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운동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식후 30분에 혈당 피크가 일어나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 이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만큼 그 에너지를 암이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는 절대로 폭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먹어도 천천히 먹고, 먹자마자 나가서 운동을 시작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안 만들어지도록,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에서,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면서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해주면 암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기 때문에 암을 갖다가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을 해보면 막 3일씩 굶기면서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을 했을 때에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거. 부작용이 거의 없어진다. 그 대신에 어떤 게 좋아지냐? 내 세포는 훨씬 더 강해진다. 근데 암세포는 완전히 스트레스에 약해져 가지고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칼로리를 1000kcal 한 끼 먹는 거를 3끼에 나눠서 먹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는 거, 이것만 잘 지켜도 기본적으로 암이 증식하는 거를 드라마틱하게 막아낼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엔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효과는 극대화되는데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암에 대해서 서론 부분, 식이요법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이 어떻게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사례를 가지고도, 또 실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내용들을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